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포츠 앤 라이프 협동조합이라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여기에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 있고요. 이름은 정경진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동영상이 제 얼굴이에요. 뭐 많이 달라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1회차, 2회차는 저희 조합원들이랑 동영상을 찍어서 그거를 여러분들 카카오 플러스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렸어요. 그거를 거기서도 보실 수가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가 있게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이거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데이터로 보지 마시고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시면 데이터가 묻어잖아요. 그걸로 해서 보시면서 운동에 대한 이론도 좀 들어보시고, 그리고 운동 따라하실 수 있는,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가벼운 운동이에요. 어려운 운동 절대 아니고 막 무거운 거 뭐 듣고 으쌰으쌰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활 운동이에요. 재활이라는 거는 단어 뜻 그대로 내가 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원래 몸 상태로, 건강했던 몸 상태로 돌아가자. 근데 그걸 어떻게? 운동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 운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이제는 체력이 필요해요. 사실상 우리가 중력의 힘을 항상 받고 있잖아요.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몸은 점점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울어진 몸을 버틸 수 있는 근력과 체력이 없으면 점점 몸이 앞으로 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셔도 목에서 머리를 지탱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는 무게가 한 5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1인치만 이렇게 앞으로 나와도 목에서 받는 무게가 2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목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세를 항상 똑바로 세우셔야 되고, 똑바로 세우시려면 가장 중요한 근육은 뒤쪽 근육이에요. 뒤쪽 근육. 보통 이제 뒤쪽 근육은 운동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우리 운동을 할 때는 막 시작하면서 이제 앞쪽 근육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뒤쪽 근육은 많이 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동하실 그 근육은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뒤쪽 근육을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서 왜 뒤쪽 근육을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곳에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그냥 가볍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따라할 수 있게 아까처럼 가볍게 부리도리하고 중견동도 좀 하고 팔도 위로 들어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몸도 좀 풀어보면서 운동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으로 잡아놓은 건데,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기초 체력을 좀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각오가 이제 대단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각오를 하시고 한번 운동을 하시는데 절대로 무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작년까지 했나요, 저희가? 네, 작년까지 이런 재활 운동을 같이 한번 했었어요. 그랬던 사진들인데, 네, 이때도 참 생각이 나네요. 참 재밌었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동작인데 가볍게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 막 땀이 많이 난다, 힘들지도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나실 거고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려운 동작은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손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손을 그냥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라고 하시면 항상 무릎이 아프게 앉았다 일어났다. 그래서 전에 뭘 알려드려야 되냐면 안 아프게 앉는 법에 대해서 우선 알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손을 들어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가볍게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를 왜 하냐면, 손을 든 상태가 되면 사람이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손을 내린 것보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게 되면 내 몸에 안 좋았던 곳이 어딘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 안쪽 근육이 좀 힘이 좀 없으신 분이에요. 손 들고 앉았다 일어나세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깥쪽 근육이 좀 힘이 없으신 분들은 안쪽으로 모이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목에 통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손 들고 해보세요. 그럼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혹은 등이 굽어지거나. 이런 식의 것을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보는 테스트예요. 이거는 영어로는 오버헤드 스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굳이 영어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손 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이따가 해보실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야지 무릎이 안 아프게 앉나 부터 이제 배우셔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세요라고 하면 보통 무릎이 앞으로 나간 상태로 이렇게 앉으시려고 해요, 보통.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보시면은 앉을 때 이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발끝보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앉으려다 보니까 이 슬개골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까딱까딱 동그란 까딱까딱 이쪽 부분들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무릎보다 발꿈치보다 뒤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발꿈치보다 뒤로 들어가게 앉게 되면 그냥 뒤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발꿈치보다는 살짝 앞으로 나오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앉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엉덩이입니다. 앉으실 때는 뒤로 엉덩이를 이렇게 빼고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상체는 살짝 숙여주셔야 돼요. 상체를 똑바로 쓴 상태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앉으실 때는 무릎도 가볍게, 허리도 가볍게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면서 이렇게 앉는다. 그리고 앉는 것도 너무 많이 앉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앉을 수 있는 만큼. 요만큼만 앉을 수 있으면 요만큼만 앉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아파요. 그럼 굳이 그렇게 많이 앉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좀 가볍게 앉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요걸 하시면서도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굳이 뭐 기억하려고 애쓰시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올바른 자세를 알아야지고요. 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을 들고 앉았어도 두 다리가 정확하게 수평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벌어지거나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발목이 안쪽으로 모여들거나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죠? 그 옆에서 보신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는 팔과 내 몸통과 종아리가 수평이 돼요. 종아리랑 내 몸통과 팔이 수평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허벅지 쪽의 근육이 좀 좀 약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평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수평이 안 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니고 수평에 최대한 가깝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도 몸이 척추가 틀어지지 않게, 지금 척추가 이 여자분은 똑바로죠, 그죠? 근데 좀 몸이 안 좋으신 분, 특히 어깨 쪽이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려가다가 몸이 돌아가요. 내려가다가. 인간의 몸은 아픈 쪽을 자꾸 보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쪽에 통증점이라고, 앞통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앞통점이 하나가 생기면 자세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말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봤을 때 다리가 벌어지고 모여지고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바깥으로 커지고 이런 게 잘못된 자세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따가 두 분씩 짝져가지고 서로 보면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는 분이 하시는 분을 좀 알려주셔야 돼요. 무릎이 보이네요. 팔이 내려가네요. 고개가 나오네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본인이 앉았다 일어나면 본인이 어떤 자세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봐주시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측면은 옆에서 봤을 때는 맨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저렇게 허리에 너무 많이 힘을 줬다라는 거는 내가 보시는 것처럼 맨 왼쪽에 있는 거 내가 상체를 안 숙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앉을 때 상체를 약간 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체를 안 숙이고 앉으려고 그러면 허리에다 엄청나게 힘을 줘요. 그러니까 상체를 가볍게 편하게 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관절 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안 접히는 거예요. 얘가 안 접혀서 그냥 등으로 보거든요. 등으로. 우리가 앉으려면은 여기에는 고관절이 접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는 등으로 구부리려고 하는 거라서 잘못된 자세인 거거든요. 왼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는 상체를 너무 많이 숙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과도한 욕심이죠. 다리가 안 내려가니까 이제 상체로라도 내려가려다 보니까 저렇게 된 것 같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분은 지금 어깨 쪽이 아프신 거예요.
어깨 쪽이 아프니까 팔을 들고 있지를 못해요. 이러실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러면은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법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현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증상이 있는지를. 자, 뒷면도 마찬가지예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발목이 이제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현상인데, 이거는 이제 발이 뜬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고, 중앙에 있는 거는 뒤꿈치가 들린 거예요. 뒤꿈치가 들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앉는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척추 측만이라든지, 어깨 쪽이 틀어져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몸이 이제 돌아가시는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뒤쪽을 보실 때는 제일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엉덩이 쪽이에요. 엉덩이가 틀어지는지 안 틀어지는지. 어깨가 틀어질 때는 어깨부터 이렇게 틀어지지 않고 엉덩이가 틀어지면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부분은 지금처럼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는 동작에서도 내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있고, 그리고 내 몸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지탱해주는 근육은 그냥 내 몸의 중심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요즘 자주 얘기하는 막 코어 근육, 심부 근육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이런 것들이 이제 심부근,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들이고, 이 팔다리를 움직이는 근육들은 사실상 특별하게 뭐 강화시킬 필요 없어요. 뭐 저희가 국가대표 할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안 아프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 근육만 키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무릎을 좀 강화시켜주는 운동인데, 다리를 뒤로 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물건을 짚는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한쪽 다리에 그 심부근들을 쓰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근육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그냥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해도 되는데 한 2분 정도 손을 잡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흔들리시면 넘어지시면 또 큰일 나니까 안 넘어지시게 책상을 잡고 한다든지, 혹은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잡고 한 발로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물건 짚는 이 동작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재활 운동의 가장 기본은 내 몸이 불안정한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운동이 있냐면 등산이에요. 등산은 그냥 평평한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돌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돌뿌리 위에 내 몸이 올라가 있으면 저렇게 한 발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과 같은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등산을 한번 갔다 오면 내 몸에 있는 코어 근육들이 딱 쪼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 갔다 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내가 몸이 안 아파 뭐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재활 운동의 기본은 지금 여기처럼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근데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막 넘어지고 구르고 이거 하자는 게 아니라 안전한 상황에서 내 몸을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쪽 근육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등산을 올라가면서 돌부리를 쭉쭉쭉쭉 밟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집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뭐 등산을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운동하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힙입니다. 힙인데, 힙이 이제 엉덩이에요. 엉덩이에 딱 보시면은 근육이 엄청 큰 근육이 있잖아요. 뭐 살덩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이제 대둔근이라는 근육입니다. 근육인데, 보통 현대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력의 작용에서 몸이 구부러지면 걸을 때 엉덩이에 힘을 안 주고 걸어요. 근데 보통 몸이 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걷습니다. 엉덩이가 단단하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내가 뭐 복부 쪽에 통증이 있거나 고관절 쪽에 통증이 있으면 몸이 약간 구부러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힘을 주고 싶어도 힘이 안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정확하게 선 상태에서 힙을 이용해서 성큼성큼 걷는, 이 자세까지 이제 가시는 게 이제 재활 운동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은 이제 그 교재로, 다음 주에 이 교재로 나갈 거거든요, 사진이. 이 동작은
우리가 이제 손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을 때 몸이 좀 틀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잡고 좌우로 좌우쪽 그러니까 내측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운동이에요. 그 운동을 집에서 간단하게 조금씩만 해주셔도 몸이 이렇게 틀어지는 것들을 많이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것도 유연성 강화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네? 걷는 운동만 걷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걷는 운동이 제일 좋은 운동인데 중요한 거는 걸으시더라도 몸이 틀어진 상태로 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틀어진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틀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터 만들고 몸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걸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이 재활 운동이라는 거는 내 몸이 틀어졌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중요한 핵심은 내 몸이 틀어졌을 때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아까처럼 불균형한 자세를 만들어요. 등산할 때처럼 불균형한 자세를 만들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틀어졌던 몸이 돌아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어 근육, 내 몸속에 있는 근육, 내 몸을 지탱하는 근육. 그러니까 팔 근육은 이렇게 뭘 들고 이러는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 내 몸속 안에는 내 몸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쓰는 근육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혹은 내가 이제 여기 그 태권도 동작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그 뭐죠? 이건 정권 지르기. 정권 지르기를 할 때, 정권 지르기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이제 태권도, 그냥 우리 애기들, 손자들 이제 태권도 할 때 앉아가지고 정권 지르기를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팔을 지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근육이 어딘 것 같으세요? 팔. 오늘의 퀴즈. 팔? 어깨? 배예요, 배. 배가 왜 먼저 움직여야 되냐면 배가 힘이 풀어져 있는 상태로 팔이 못 나가요. 배가 먼저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거쳐야 이 팔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배가 여기서 뭐 얘기하는 코어 근육이에요. 그래서 코어 근육의 안정성이라는 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활 운동에 있어서는 코어를 좀 강하게 해야 된다.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 강조를 계속 해드리는 거고, 네. 코어 근육 운동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코어 근육 운동하고 이 배 쪽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코어 근육은 복부에 있고 고관절,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가 접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견관절, 팔 쪽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세 군데가 코어 근육이 있으니까 그쪽을 강화시켜주는, 그것도 뒤쪽 근육, 그쪽 부위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이제 곧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견관절 코어 근육 강화하는 건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혹시 거북목 증후군 있으신 분 계세요? 목이 이렇게 좀 앞으로 나와가지고 항상 나는 목이 좀 뻐근하고 그리고 어깨 쪽이 결리고 다들 이렇게 보면 아니요, 여기 항상 아픈데 나는 일자목이라고 그러던데요, 병원에서. 일자목이 거북목하고 이제 같은 근데 여기 개념이에요. 항상 나는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목이 C자 커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져 있는 얘가 사실 정상이거든요. 일자목이 저게 일자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자목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거북이 목처럼 목을 뺀다고 얘기해가지고 거북목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머리의 무게를 목이 지탱을 하는데 얘가 요만큼만 앞으로 나와도 무거워요. 이만큼 더 나오면 아이고 지금 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너무 힘을 주고 있는 거야. 항상 매일매일. 그러면 잘 때 찌는 데는 너무 뭉쳐가지고 일어나기 힘들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거북목 증후군을 좀 해소시켜주는 운동인데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자식이 주무시기 전에. 나는 어깨가 아파요. 그 어깨가 아프신 것도 제가 볼 때 거북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북목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주변에 어깨 쪽 근육들이 막 힘을 항상 주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좀 힘드시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딱딱한 바닥에 엎드려서 그냥 이마에 손을 대요. 엎드린 상태로. 저 친구가 지금 이마에 손을 대고 엎드린 거예요, 그냥. 근데 엎드린 그 상태 그대로 얼굴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턱까지. 그렇죠. 그냥 이게 엎드렸다 생각하고 보시면은 엎드려서 눈 감고 있는 상태로 이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려서 턱까지 쭉 당겨주고 내려주시는 거예요. 요렇게 10번. 운동은 한 번 하고 끝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한 번 턱까지 당기고 다시 또 엎드려서 2번 쭉 당기고 다시 3번 해서 처음에는 10번 힘드시면 한 5번 정도만 하시더라도 하루에 뭐 한 개씩만 천천히 늘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 지금 어깨 아프셨던 게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어깨가 아픈 원인은 내 목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목을 집어넣으면 확실히 좋아지겠죠. 이거 더불어서 다음날 아침에는 지금 우리는 밴드는 없잖아요. 밴드가 없다 보니까 손을 뒤로 보내서 내 손을 머리가 쭉 민다라는 느낌으로. 아니, 제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제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밀어주셔야 돼요. 얼굴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 그렇죠. 그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서 자, 저처럼 손 머리 뒤쪽으로 넣으시고 얼굴을 제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당겨주세요. 전체적으로 당겨주시면 가슴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등을 기대시면 안 돼요. 등을 기대지 않고 의자에 등을 기대시면 안 되고 좀 올라오신 상태로 대고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 빼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가슴이 나와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천천히 내쉬고. 좀 어깨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응. 요거를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는 요거, 아침에는 요거를 한번 해주시면 통증이 확실히 달라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팔이 지금 앞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어깨 쪽이 뭉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팔을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뜩이나 올리기 힘든데 앉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턱 밀어주기 그리고 머리 뒤로 밀기 운동을 좀 해주시면, 꾸준히 해주시면 상태가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스캐플라 견갑입니다. 견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어 근육은 상체, 견갑하고 배하고 고관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견갑골이라고 우리가 뒤에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날개뼈. 우리가 날개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견갑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견갑골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동작을 잘 안 하냐면 손을 들었다가 내리는 이 동작을 별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천사의 날개라는 동작을 지금 할 건데 이런 건 간단한 거죠. 내 귀보다 팔이 뒤로 가셔야 돼요. 요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귀보다 뒤에서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는 것도 막 끝까지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올릴 수 있는 만큼만. 대신에 내리실 때는 가슴을 내밀면서, 내리실 때는 가슴을 내밀면서 뒤쪽 근육이 쭉 당겨지게, 쭉 당겨지게, 이런 식으로. 기준은 귀예요. 귀. 내 귀보다 뒤에서. 자, 이렇게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팔 내리시고. 자, 준비 하시고 올리는 거예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금 아버님은 이게 손 아예 안 올라가세요? 혹시? 아, 올라가세요? 요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손이 지금 약간 얼굴 쪽에 있거든요. 약간 더 뒤로 보내려고 하시려고 하면 등이 의자에 닿아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나온 상태로 이게 귀 뒤로 가려면 가슴을 내밀어야 돼요. 가슴이 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수그러져 있는 상태에서는 여기밖에 안 돼요. 가슴을 쭉 내밀어서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10개 한번 해보겠습니다.